표지 이제 33쪽을 펴보세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도시군도 똑같이 하나의 특광시군에서 여기는 뭐 하려고 하냐면 개발, 정비, 자 그리고 뭐 하려고 보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내용? 6가지 내용을 결정하는 요 계획을 바로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다. 해서 6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죠. 6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 용어 나올 때 다음 중 관리 계획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 그럼 6가지 내용을 응용해서 내. 그냥 그대로 주진 않는데 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그것도 한 문제짜리거든. 그래서 6가지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을 앞으로 3주를 배워. 관리의 내용 6가지를 갖고 앞으로 3주를 배울 거니까 그 6가지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하고. 그럼 여기도 이제 입안권자가 나오겠지. 입안권자. 아까는 수리권자고 지금 뭐야? 입안권자. 용어가 다르죠? 비구속은 수립이고 구속적 계획인 관리 계획은 입안한다. 이렇게 되게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입안권자는 광, 시장, 군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도 바로 입안권자가 돼. 아까 비구속인 기본에는 없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요 사람이 있는 이유를 미리 해야 돼. 왜 두 사람이 있냐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실행을 하는 거거든. 실행을. 비구속은 실행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여기는 실행을 하다 보면 항상 둘 이상 어디에 걸치게 돼 있어. 걸쳐 있게. 그래서 걸치는데 시도에 걸칠 수가 있고 시군에 걸칠 수가 있어. 이걸 그럼 누가 위반할 거냐 그 내용이야.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누가 위반할까? 국장이. 시군에 걸치면 또 이거야. 그러니까 공법 우리 광역에 지난번에 배울 때 광역도 무조건 누가 그렇게 나면 시도에 걸쳤다. 둘 이상 시도에 이름 하여튼 무조건 시도에 걸치면 누구야? 국장이지. 근데 같은 도 시군 이렇게 나와. 그때는 항상 누구? 도지사야. 그래서 위반할 때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야.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만 위반하면 되겠지. 근데 울산광역시하고 경주하고 걸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누가? 그러면 국장이 그래야 되겠지. 왜냐면 울산광역 경주는 시도가 다른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양산하고 김해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같은 도 안에 있는 시군에 해당하겠지. 그때는 누가? 도지. 그래서 이 두 사람 있다. 이 내용이야. 그러면 원칙부터 들어가 볼게요. 무조건 모든 원칙은 같아. 광, 시장, 군수는 무슨 구역? 그래, 관할. 내용이 똑같아. 무조건 관할 구역에 대해서 여기 이름 바꿔서 위반하여야 한다. 아까는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는 위반하여야 한다. 이것만 바꿔주면 되지. 예외로 첫째, 특광시장 군수가 이제는 관할이 아니라 인접한 특광시구 나왔어. 자, 인접자 나왔으니까 뭐하고 뭐가 나와? 전부, 일부 이렇게 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도 왜 위반이 나왔는가? 인접이 아까 관리계획은 뭐를 보고 만들어? 기본을 보고 만들겠지? 근데 아까 기본계획에서 수립할 때 뭐가 수립됐어? 인접 수립이 있었지. 그러면 항상 인접 수립했으면 반대로 뭐도 있어? 인접 위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시험에 낼 것 같잖아?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낼 것 같으면 관리계획을 내는 거지. 왜? 그러면 기본계획 내용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내우면 시험 문제가 쉬워. 근데 그거를 반대로 관리계획으로 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원리는 그대로 따라와. 그러면 인접자가 들어갔으니까 전부라는 단어, 일부라는 단어 나왔다 했고
또 인접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해야 돼? 협의 그래야지. 항상 인접했다, 걸쳤다 또는 공동으로 한 이러면 협의가 들어가야 돼. 그럼 협의는 공동 이반 아니면 이반자 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협의가 됐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뭐 아니면 뭐 공동 이반했던가 안 되면 한 사람으로 정하라 이런 뜻이 돼. 자, 예를 들어봐요. 울산광역시하고 양산시야. 양산. 그런데 뭐를 이반하려고 이렇게 걸치게 됐어. 인접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반하려면 뭐하라? 협의하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협의가 공동이라 두 사람이 이반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정하라 그 말 같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불성립이 되잖아.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이반자를 지정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이반하는 게 아니야. 이반자를 뭐하라? 지정. 자기가 이반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라고 돼 있어. 그럼 요거 이제 이해되시나? 고시.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지. 근데 영구적이어야 돼? 일시적이어야 돼? 영구적. 오랫동안. 왜? 이 관리 계획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반할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야 되니까 고시. 이런 데 공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지문 자체가. 그럼 이제 요 경우야. 협의가 불성립이 됐을 때 왜 도지사고 국장이라는 게 나왔는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이반에 대한 불성립은 도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시도가 달라? 얘는 경상남도고 이건 울산광역시잖아. 시도가 달라. 그럼 누굴까? 그렇지, 국장이겠지. 그럼 이렇게 해봐. 여기에 서로 이반이 돼서 불성립됐다. 그럼 이건 도가 같아 달라? 같이. 그럼 누가 할 것 같아? 도지 이렇게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법에서는 둘 이상 시도냐, 둘 이상 시군이냐, 아니면 걸쳤다 이럴 때도 시도에 걸쳤느냐, 시군에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지금처럼 이 사람은 줄여서 쓰면 같은 도겠지. 같은 도. 요거는 다른 도 그렇게 해요. 그럼 다른 도라는 말은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쳤다. 시도에 걸쳤으니까 도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원래 지문은 이렇게 쓸 건데 편의상 우리는 앞으로 같은 도, 다른 도 이렇게 해도 이해하시면 돼. 같은 도는 이해되잖아. 근데 다른 도라는 말은 항상 도가 걸쳐있는 거야. 시도에 걸쳐 있어. 그걸 줄여서 다른 도 이렇게 쓸 거냐. 그럼 이거는 변함없어. 아까 우리가 국도 지난주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부터 배웠잖아. 그 내용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야. 내용 자체가. 한 번만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이제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유는 일단 무슨 계획이 하나 있나요? 국가계획이야. 그리고 앞으로 기억할 거, 국토부 장관은 뭐 계획을 만들거나 이럴 때 원칙에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국토부 장관은 예외야. 그럼 예외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조건 무슨 계획? 국가계획.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무조건 국가계획 찾으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쳐져 있어. 알겠죠? 요게야. 그 다음에 도지사는 둘 이상 어디에? 시군에 걸쳤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면, 먼저, 걸치면 뭐가 걸치게 되느냐? 뭐를 지정하는 게 걸쳐. 지정하는 게.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한다. 근데 용도지역이 서로 걸치거나,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걸치거나, 용도구역이 걸치. 항상 지정이란 말은 그 세 가지를 말해. 지역, 지구, 구역 요걸 지정하는 거지. 근데 사업도 걸칠 수가 있지. 사업하는 게 요렇게 걸치면 방법이 또 두 가지 있어요. 직접 방법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한번 해볼까? 국토부 장관한테 누가 요청해? 시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이 요청하겠죠. 그럼 도지사한테는 시장군수. 그 용어 배운 대로야. 그러니까 요청이란 말은 무조건 아래서 위로 이러면 돼. 대신에 장관한테는 장관끼리 요청. 이것도 배웠죠? 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되면 이렇게만 써놔도 여러분들 시험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위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그러면 자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려고 그래. 그럼 이건 누가 위반해야 돼? 그린벨트 지정하는 걸 울산광역시장이 위반을 해. 위반을. 근데 이 결정권만 국장한테 있어. 그린벨트는 서로 민감해. 특히 걸쳐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걸친 시험 문제는 그린벨트야. 그린벨트는 행정구역이 다 걸칠 수밖에 없게 해놔서. 그래서 그린벨트를 일단 위반하는 사람은 관할시장이야. 관할시장 군수. 위반은 해. 근데 결정은 누가 하냐면 국장이 한다. 이유가 있어. 자, 울산광역시 그린벨트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할까? 양산에도 만약 그린벨트를 해봐. 양산의 그린벨트. 이건 누가 위반해? 양산시장이 위반을 하겠지? 결정은 누가 해? 국토부 장관이야. 김해시의 그린벨트 누가 위반해? 김해시장.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야. 자, 이유 들어가. 왜 그런가? 요렇게 그린벨트가 걸치게 된다. 요런 경우야. 그러면 요렇게 걸치게 되면 누가 위반할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위반자가 같은 돈지 다른 돈지 또 생각하면 돼. 둘에게 시군에 걸친 건지 시도에 걸친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지금은 같은 시군의 개념이지. 시나 군은 행정구역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시군 그 말은 시나 군을 말하니까. 그러면 둘 이상 시군에 해당하지. 그럼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는 건 누구야? 도지사가 위반한다 그 뜻이야. 원래 김해시나 양산시의 그린벨트는 김해시장, 양산시장 위반해야 돼. 근데 걸쳐서 위반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그럼 이렇게 걸치면 시도에 걸친 거지? 그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할시장 군수가 위반해야 되는데 걸치게 되면 시군에 걸치면 누가? 도지사가.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린벨트로 예를 들었냐면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그린벨트가 요게 그린벨트야. 여러분 내가 영어로 읽는 이유가 있어. 그린벨트가 뭐야? 벨트가 하나의 띠 형태잖아. 그린은 뭐야? 녹색이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산이 많아, 뭐 땅이 많아. 산이야 산. 그러니까 모든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 목적이 뭐냐면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산 방지야.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뭐를 지정하라? 그린벨트 지정해. 그럼 광역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확산되지 않으려면 경계를 전부 뭐로? 띠로 묶어야지. 그래서 요 띠 안에가 무슨 구역이, 무슨 지역이 울산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있다 이 말과 같아. 그러면 자 양산시도 확산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띠로 묶어놨겠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구역이 뭐로? 그린벨트가 걸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걸치는 문제는 가장 기본이 뭐야? 그린벨트 이걸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린벨트는 확산 방지로 지정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다? 걸칠 수밖에 없다. 그럼 걸치게 되면 그걸 누가 해결할 거냐 해서 시도냐 시군이냐로 구분해.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위반하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위반하라 이렇게 돼 있어. 뜻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이야. 사업은 대부분 도로겠죠. 도로 만든다. 그럼 도로를 만들다 보면은 여기에 걸치기도 하고 여기에 걸치기도 하겠네. 그럼 걸치는 부분 누가 알아? 도지사나 국장이 위반하라 이 뜻이야. 그런데
서울에서부터 울산까지 이렇게 도로 낸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치는 게 수없이 많지. 그럴 때 저 앞에 하나 쓰는 방법이 국가계획 그러면 돼. 이럴 때는. 그럼 누가? 국장원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걸치면 국장과 도지사가 되는데 여러 개가 걸치잖아. 그럼 무슨 계획? 국가계획 그러면 돼. 그때는 누가? 국장원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 요게 있는 거야. 어? 지자체끼리 해서 안 돼. 그럼 그걸 무슨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바꾸면 돼. 그럼 그때는 걸친 사람 다 빼고 누가? 국장, 원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장에는 항상 예외로 누가 있다? 국가계획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돼. 생각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서 3, 4월을 공부하면 5월부터는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 지금은 외우지 말고 지금은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런 원리가 나왔는가? 응? 한두 개 걸치면 걸친 사람끼리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낸다. 그럼 얼마나 걸쳐? 뭐 걸친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 서로 걸치면. 그럴 때 이름을 무슨 계획으로? 그러려고 국가계획이 있다. 이런 뜻이야. 뜻하시지? 자, 그래서 자, 입안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입안자는 내 시험에서 이걸 내. 근데 한 문제로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지문이 한 개씩만 딱 들어와 있어. 예를 들어서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국장이 입안한다. 딱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시군 그랬으니까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 여러분 책에 엉뚱하게 막 섞여 있어 이게. 자, 확인만 해봐 먼저. 그러면 어디를 펴시냐면 33쪽은 읽으시면 되는 거지. 자, 34쪽 아래 봐봐. 34쪽의 아랫부분. 입안권자 그러면 원칙 누구? 득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바로 2번 예외하고 누가 나왔어? 국장이 나왔지. 여기 없잖아. 여기 없잖아. 그래서 책 밑에다 왼쪽 다시 그 원칙 밑에다 페이지 37 써보세요. 페이지 37에 가면 하단 부분에가 입안 대상 지역하고 또 원칙하고 예외 또 써놔. 미친놈이. 여기 써줘야지. 왜 거기 또 원칙 예외고 또 쓰냐고 거기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밑에 예외 써져 있죠? 예외가 여기에 나올 예외야. 근데 그 페이지가 바뀌어서 저기 들어있잖아. 이해가 되셔서? 자, 그럼 읽어봐. 예외. 자, 인접안 전부 일부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하니까 원칙의 예외야. 예외니까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럴 때 인접했으니까 뭐하여?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든가 입안할 자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장에 넘겨봐. 또 무슨 보충학습이야. 협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불성립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잘못 써놓고 무슨 박스를 왜 만들어. 협의 나왔으면 그 다음에가 불성립이 나와야지. 보충학습이 아니야. 그래서 불성립시를 따로 써놨어. 그래서 이 내용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책이 개판이야 이래서. 법조문에 있잖아. 법조문에 협의하고 안 되면 불성립.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협의됐고 보충학습이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연결이. 법조문 자체가 연결이 돼 있지. 이렇게 따로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힘이 든다. 맨날 이렇게 말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다시 35쪽에 와서 35쪽에 예외하면 국장. 그럼 국장은 단어 확인할게요. 둘째 줄에 직접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 다음 줄에가 요청 단어 있나요? 직접이나 요청에 의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고. 자, 가에 보면 무슨 계획? 국가계획.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쳐서 지정. 그 다음 그 줄 끝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뭐해? 사업. 그러니까 항상 시도에 걸쳐서 뭐를 지정하거나 사업하는 경우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는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니은의 도지사.
도지사도 단어 두 가지 뭐하고 뭐 직접 요청에 의해서 위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에 보면 둘 이상 어디에 시군에 걸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줄 끝에 둘 이상 시군에 다시 걸쳐서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됐나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 체계가 무슨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다음 위반에 이제 제한을 배워요. 맨 밑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용어가 승인, 그다음에 요청,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청끼리 쓰는 용어예요. 행정청끼리. 행정청 아래에서 위한테 이 뜻이야. 그러면 제한은 뭐냐? 우리 일반인들이 행정청한테 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용어가 제한이야.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해달라 하는 것도 행정청끼리는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행정청은 요청한다,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제한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그래서 위반의 제한에서 위반 제한자는 주민이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주민이니까 제한이 나와야 돼. 또 거기에 누구 포함?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제한사항. 다음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6가지인데 다음 장에 넘겨봐요. 가에 기반시설 있나요? 나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다는 첫 줄 끝에 첫 줄 끝번호 단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라에 가면 둘째 줄 제한을, 그래서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야. 이것도 용도지구인데 이름은 없어. 행위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야. 그러니까 총 4가지 제한해. 자, 4가지 다시. 여러분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 달라, 공원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게 뭐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동네 계획적으로 빨리 좀 개발해야 되겠다.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바로 공장단지야. 우리 동네 공장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뭐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야. 요즘에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를 많이 안 짓거든. 농지인데 놀리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좋은데 농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면 들어오려면 무슨 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야 돼. 그러면 그것 좀 지정해달라 하고 제안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용도지구 때문에 행위제한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고 있다? 그럼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은 뭐야? 계획적이지. 계획적 개발. 계획적 개발로 바꾸는 걸로 지구 좀 지정해달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좀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주의할 게 관리계획은 6가지인데 왜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제한할 수 없어?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용도지역 제한은 없잖아. 용도지구 제한은 없잖아. 용도구역 제한은 없잖아. 그건 바로 행위제한이니까. 행위제한 관련된 건 제한할 수가 없어. 자, 배운 대로 여러분이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안에 땅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묶여 있어. 내 거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거 제한하면 돼, 안 돼?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야. 꼭 기억할 거. 관리계획 중에서 뭐는 제한할 수 없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야. 그거는 제한할 수 없어. 꼭 기억해놔. 시험 문제 나올 때 그걸 또 냈는데 못 쳤잖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왔어.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 안 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제한할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무슨 구역은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거야. 이건 계획적 개발이니까.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받는 보전 부분은 바꿔달라고 할 수 없다지. 만약에 그거 바꿔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땅 전부 무슨 지역이야? 상업지역 돼야지. 그때는 상업지역이 가장 비싼 땅 아니야. 그걸로 바꿔달라 그러면 대한민국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 동네를 개인이 아니잖아. 우리 동네를 좀 개발 좀 해달라. 이런 개념만 제한해. 네 가지 이름 꼭 외우세요. 네 가지 다시 한번 1번 뭐? 기반, 2번 지구단위, 3번 산업유통개발, 4번은 핵미제한 때문에 그 핵미제한을 무슨 지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야. 그러면 시험에서 네 번째는 잘 안 내. 왜 잘 안 낼까? 너무 길잖아 지문이. 다른 거는 이름이 간다 끝나자. 이런 것도 시험의 요령이야. 외우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 외우라니까 네 번째 거 달달달 대 외워봤자 아무 필요도 없어. 시험에는 안 나와. 공부할 때 있다. 그 정도 말하면 돼. 그 다음 그 박스 밑에 보니까 별표가 있네. 박스 안에 하얀 부분. 박스도 아니고 원래 색깔에 있는 부분. 색깔 안에 다시 하얀 부분 있잖아. 찾았나요? 그리고 참고 표시 붙어 있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을 때 요건이 필요해. 무슨 지구는? 산업유통. 산업유통은 제한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춰서 제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공장 만들려게 하자. 공장 좀 들어오게 하자. 근데 무조건 우리 동네 하자.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먼저 지역. 지역은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일 것. 이렇게 놨어. 그러면 그나마 요거는 개발이 가능한 쪽이지.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 때만 가능해. 예를 들어 그린벨트인데, 아까처럼 그린벨트인데 우리 동네 공장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산업유통을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반드시 지역이 뭐로 있어야 돼?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야. 시험에 무조건 나와. 왜냐 나중에 여러분 개발임의 허가를 배우잖아. 요게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래서 그 세 개 이름 밑에다 이렇게 밑줄 그어봐요. 그 세 개 지역 이름에다. 세 개 지역 이름이 뭐야? 큰 소리로. 자연, 녹지, 또 계획 관리, 생산 관리야. 미리 적어놔야겠다. 개발행위에서 나오는 시가와 용도야. 네네. 유보 용도. 이번 달부터 요거 배울 거예요. 개발행위 들어가면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걸 배워. 그때 요 세 가지가 유보 용도야. 근데 해년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와. 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미리서 적어 놓고 공부할 때도. 하기야 근데 볼 일이 없어지겠지 뭐. 이 책은 볼 일이 곧 없어져. 일단은 공부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적어 놓으시고. 자, 니은으로 내려와. 지정 대상 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이렇게 놨지. 그 여러분 책이 또 이것도 그래서 또 엉망이야. 면적이 먼저 디귿에가 있잖아. 디귿이 원래 기억에 있어야 돼. 디귿이 기억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만들 때 왜 만들지 알아야지. 면적을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니은 배우다 보면 면적이 써졌는데 뭔지도 모르잖아. 왜? 디귿에가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이라는 얘기야. 왜 이걸 지가 바꾸는지 모르겠어. 원래 법조문에 기억에가 면적자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 1만 이상 3만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기억이야. 그러니까 산업유통을 제한하려면 면적이 얼마야 돼?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원래. 그런데 그 1만 이상 3만 미만인데 거기가 무슨 지역이어야 돼?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해야 돼. 근데 거기에 계획관리가 그 면적 1만이나 3만에 대한 면적이 얼마? 50 이상 차지할 거 그 말이잖아. 무슨 말이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 동네를 요만큼을 산업유통으로 지정해달라고 제한을 하는 거야. 제한.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여야 돼?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그때 지역은 무슨 지역이어야 돼? 자연 녹지, 계획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이렇게 돼야 돼. 이때 계획 관리가 요 면적의 얼마? 50 이상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2만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 1만. 여기가 3만이면 15,000이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것도 틀렸지. 왜 내 머릿속에 내 법조문대로 돼 있어? 내 머릿속에는 법조문대로. 이건 법조문대로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는 이유는 공부하기 어렵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자 다시 산업유통을 제한하고 싶거든. 여러분이 면적이 얼마 있어야 돼?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돼.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어야 돼?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해야 돼. 그때 계획관리는 그 면적이 얼마?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으로 나오면 5천, 2만 나오면 1만, 3만 나오면 1만 5천 돼야 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50% 차지했으면 나머지 지역은 무슨 지역에다? 자연 녹지, 생산 관리하지. 그러니까 요 놈이 50을 차지하면 나머지가 50을 차지한다. 그 말과 같은 거지. 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는 니을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내려와요. 동그라미 3번으로. 제한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요건이 나와 있죠. 그 동의요건은 가를 보세요. 박스 안에. 가는 무슨 시설? 기반이에요. 그러면 기반은 동의만 숫자예요. 요 숫자는 얼마? 5분의 4 이상. 근데 나를 보면 나머지 세 가지는 얼마? 3분의 2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 가지를 제한하는데 뭐가 5분의 4? 기반은 5분의 4. 나머지 세 가지는 3분의 2야. 그러면 이제 원래를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법이야. 여기 봐봐요. 공법은 제한할 때 동이 나오지 다 3분의 2요. 다 3분의 2. 근데 이제 얼마짜리가 하나 예외 있다? 5분의 4 예외가 하나 있는 거야. 요렇게 공부해. 그럼 내가 아직 이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내가 도시개발법 가봐. 그럼 도시개발 제한 단어 나왔어. 그럼 동이 나왔어. 얼마? 3분의 2. 도시정비법 제한 나왔어. 동이 나왔어. 얼마? 3.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돼 있어. 공법은 쉬워.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제한할 때 동이 그러면 기본 얼마? 3분의 2 기억하면 돼. 3분의 2.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뭐만? 기반일 때만 얼마? 5분의 5. 그러면 돼. 그러면 시험에서 그래서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 동의를 왜 시험에 냈느냐 그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법학자들이야. 대학 교수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아, 제한은 모두 얼마인데 3분의 1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5분의 4짜리 딱 하나 있잖아. 그럼 그놈을 내는 거예요. 그놈을 얼마로? 3분의 1로 딱 바꿔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때 그걸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시험문제 낼 걸 알아란 이야기야. 뭘 낼지는. 그러면 이 동의, 제한에 대한 동의는 해년마다 나와 안 나와? 나와. 어디 법에서 나오든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때까지 반복해. 1, 2월 달에는 기초만 배웠지만 이제 3월부터는 그래 비교 공부를 하는 거야. 자, 다시 제한에서 동의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기본 얼마? 3분의 2. 딱 기억하면 돼 머릿속에. 그래놓고 국토계획법에서 뭐 나올 때만 기반이라고 나올 때만 얼마다? 5분의 4. 그러면 딱 제한 문제 하나는 딱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문은 이런 건 아직 하지 말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처리 결과 통보가 나와 있나요? 처리 결과는 둘째 줄 제한일부터 45일 안에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잖아. 그러면 이제 제한한 날부터 며칠? 45일 안에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하고 통보해 준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날짜 30일 연장한다 이렇게 나오죠. 날짜 외우지 마. 있는 것만 설명했어. 그러면 제한 문제 나올 때 날짜 똑같이 또 나오겠지? 왜? 도시개발법에 날짜 또 나올 거 아니야. 정비법에 날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란 얘기야. 그건 나중에 공식으로 또 알려줄 거니까 날짜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공식으로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숫자는 외우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오늘 외울 건 제한에 대한 동의 하나 외운 거야. 그런 거를 외우는 거지. 날짜 나올 때마다 날짜 신경 쓰고 이러지 말라는 거.
야, 있다 이러면 돼.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비용 부담에다 별표를 해. 그래서 출제는 이런 걸 하는 거야. 비용 부담은. 자, 비용 부담은 자, 첫 줄에 협의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협의하라. 있나요? 그럼 누구하고 협의할까? 제안하는 사람하고 제안 받은 사람이겠지? 그게 다 기본이야. 그래 놓고 그 다음 줄에 끝부분에 제안자에게 끝부분에 그 다음 줄 끝부분 제안자에게 있어?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야 시킬 수 있다야. 시킬 수 있지? 요걸 잘 내 시험에서. 무조건 비용 제안에서 비용 이 단어 나오잖아. 그럼 뭐 하여? 협의하여. 누구한테? 제안자. 우리가 제안했잖아. 네가 제안했으니까 네가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야. 근데 꼭 시켜야 될 건 아니고 시킬 수 있다야. 근데 시험장 가봐. 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틀린 거지. 시킬 수 있다야. 자,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산업유통을 지정하려고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비용 부담 시킬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런데 90%만 확보돼 있어. 90%만. 그러면 10% 네가 낼래? 그럼 내가 빨리 해줄게?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생각 없이 오지 말고, 자, 우리 동네 도로를 원래 만들려고 예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제안했어. 그러면 돈이 다 확보됐으면 여러분한테 비용 부담 시킬 필요 없겠고, 조금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이 좀 낼래? 낼게? 그러면 빨리 부담하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시켜야 한다가 아니 공법에서는. 그래서 공법은 이제 전체 통일에 너 비용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부담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그게 비용 부담이야. 그 다음 쭉 내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고 수립 기준 나오나요? 수립 기준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조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죠. 그 다음에 입안 절차해서 기초조사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서만 적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입안에서 결정 절차, 용어가 바뀌었죠? 수립 승인 절차를 입안 결정으로. 자, 입안. 두 번째 결정 하고 여기에 고시. 세 번째 열람.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구속은 수립을, 여기는 뭐로? 입안. 승인을 결정하고 여기는 미리 뭐 했나요? 알렸어. 그럼 끝에 알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비구속은 승인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렸어. 근데 여기는 바로 알렸어. 이유가 뭘까? 차이점이. 자, 봐요. 여기는 승인하고 공고 열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고를 나중에 한 거지. 근데 여기는 결정하자마자 고시했어. 이게 뭐니까? 비구속이야? 구속이야? 구속이지. 그러면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결정됐어.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야 돼? 미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 되지. 그래서 빨리 알려줘. 근데 비구속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1년 후에 알려줘도 되고 뭐 6개월 후에 알려줘도 아무 지장은 없잖아. 그 차이야. 그러니까 비구속은 확인만 하고 나중에 알려주면 돼. 쉬운 말로 나중에. 근데 여기는 바로 결정과 동시에 뭐 해야 돼? 바로 알려줘야 돼. 바로. 그래서 공고 대신 여기는 뭐를 썼어? 고시.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 국민들 모두 구속한다. 지금부터 전부 따라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야. 이 여기에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 알겠죠? 수립이라고 하는 걸 여기는 입안. 승인할 걸 결정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승인만 했는데 결정과 동시에 뭐까지? 고시까지 한 이유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승인 후에 알렸어. 근데 여기는 알렸으니까 보여주는 것만 하면 되겠지. 이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입안권자를 방금 배웠으니까 뭐 요걸 그대로 써놓을 테니까 보고 하세요. 입안권자 원칙은 누구? 특, 광,
시장군수. 자, 예외는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정권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직 안 배웠지만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우선 원리만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위반되면 신청을 하겠지. 신청. 아까 비구속도 수립하면 승인 신청했잖아. 그럼 여기는 무대로 단어 뭐야? 결정 신청 그러겠지. 그러니까 수립해서 승인은 승인 신청이고 위반해서 결정이니까 결정 신청이야. 써놓고 아까 결정. 결정해달라고 신청해.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시장군수겠죠. 시장군수는 신청을 해. 그럼 누가 결정할까? 도지사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야. 아까 기본계획도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특광은 어떻게 할까? 직접 결정하겠지? 아까 배웠잖아. 특광으로 나올 때는 따로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본인이 확정한다고 그랬지? 여기는 확정 대신에 뭐라고 그래? 결정이라고 그랬지? 용어만 바꾸면 돼. 그거는 확정, 여기는 결정. 그러니까 단어 직접 결정, 결정 신청이지. 근데 요 사람 전부야 이제부터 시장군수를 빼고는 직접 결정해. 그러니까 특광은 여기지. 특광에 해당하지. 자, 그다음에 도지사니까 도지사지. 국장이니까 국장이겠지. 그러니까 오로지 신청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필요해? 시장군수. 그러니까 공법은 이게 답이요. 다른 거를 안 물어봐. 공법에서는 무조건 누구일 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이렇게만 물어봐. 간혹가다 특광은 국장 그러면 틀렸다. 요거 찾는 거고. 원하시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야? 시장군수 도지사 관계야. 시장군수 도지사. 시장군수는 무조건 뭐 신청, 승인 신청, 결정 신청 그러면 돼. 근데 특광 나오면 직접 확정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단어가 두 가지 나와. 이 사람들이 위반하면 결정 문제 나올 때는 직접 또는 신청 단어가 직접 또는 뭐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도지사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대도시의 시장이 나오지. 바로 대도시장은 바로 권한을 독립시켜줘. 그러니까 요 시장이 일반 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되지만 김해시장 이런 사람들은 대도시야. 그때는 본인 스스로 뭐한다? 결정한. 그래서 예외로 나와. 그래서 오늘 공법에는 이제 시도 뒤에 대도가 나올 때 그때는 누가 누구한테 위임했다? 도지사가 대도시 위임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와. 지금까지는 대도가 안 나왔지.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 나와. 항상 시도지사라는 지문 뒤에가 요 말이 딱 나올 때 이건 시도지사가 위임했다 그러면 안 돼. 누가? 도지사가 누구한테? 시장한테. 이 말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계속 똑같아. 지금부터 저기 주택법이든 어디 가든 시도 뒤에 대도 나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런데 예외로 시장군수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원칙은 아니지. 원칙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바로 이 예외가 언제냐. 관리계획은 항상 몇 가지야? 6가지지. 6가지 중에서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요거 하나만큼은 시장군수가 뭐한다?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해놨어. 이유. 계획적 개발. 기억나? 계획적. 그러니까 빨리 개발하려면 이걸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또 바로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들어오는 순서가 있으니까. 모든 시군에서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처리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또 몇 년씩 걸려. 그럼 계획적 개발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시험장에 가거든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결정을 도지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누가? 시장군수 바로 결정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도 원칙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예외에다 써놓은 거야. 예외에다. 자, 그래서 위반권자 알아야 결정권자 알겠죠? 자, 그러면 결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암기할 게 이제 2개 나왔어. 그동안 행정처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요걸 외워야 돼. 앞으로 써먹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위반권자 그럼 물으면 저거 대답. 결정권자 그러면 대답하시면 요것만큼만 암기하시면 돼. 모든 행정처는 앞으로 책 외우지 말고 무조건 요놈 외우면 이걸로 모든 게 끝나. 여러분 용도지역에 가잖아. 그럼 용도지역에 이름이 항상 누가 나와? 용도지역 결정한 사람 누구야?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할게요. 항상 행정청은 윗사람부터 먼저 나와. 윗사람부터. 그럼 결정권자 그러면 누구 나와?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나오겠지. 원래 쓰는 건 이게 원칙인데 법조문상에는 원칙 예외가 구분이 안 되니까 높은 사람 이름 붙어서 높은 사람. 근데 우리는 배운 거는 원칙을 먼저 배우잖아. 원칙은 알고 공부해야 돼. 근데 외울 때는 국장, 시도, 대도 그러면 돼. 그럼 여기도 어떻게 나올까? 국장, 시도지사로 나오겠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야. 이걸 또 구분 못 해갖고 시험에서 틀리는 사람이 있어. 특광,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질 않아. 순서 나올 때는 국장,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누구? 시장. 모든 행정청이야. 그래서 집에 가시면 요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써먹을 게 아무것도 요거밖에는. 요걸 외워지면 도시개발법이 또 쉬워져. 요게 지금 결정권자잖아. 도시개발법 하면 요게 지정권자로 이름만 바꿔 나와. 그래서 내가 다 앞으로 책 읽을 때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요 2개만 외우면 끝나니까. 2개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야. 나올 때마다 행정청 이름 읽고 이러지 말고 무조건 2개 외워서 이제 지금부터 써먹는 방법. 집에 가서 외우시는 거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부. 여기도 이제 결정고시가 되면 돌려보내. 원리는. 자, 다시 봐요. 아까 송부 누구한테 했나요? 협의한 사람. 여기는 위반자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협의한 사람한테 안 보내. 아까 비구속까지는 다 보냈지. 협의한 사람한테. 내 구속적 계획은 그냥 위반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돼. 그럼 위반자가 받아서 열람을 할 건데 이것도 누가 하냐면 원칙적 위반자만 해. 이걸 시험에서 이걸 몰라서 시험에 틀린 거야. 시험을 도지사로 낸 거야. 도지사가 위반해서 도지사가 열람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아 틀려. 도지사는 틀린 거잖아. 도지사는 뭔데? 예외니까. 그래서 앞에다 항상 뭐라고 써놔? 원칙이라고 써놔. 원칙이라는 말. 시험에서 이거는 다 알고 틀린 이유가 이거야. 도지사가 위반하여 국토부 장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문 나왔고 근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 나오면 또 그것도 틀리는 거지. 그래 놓고 송부하고 송부하고 그럼 송부는 누구한테 했을까? 도지사니까. 시장군수에게 했겠지. 그럼 시장군수가 해야 될 걸 도지사가 열람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맨 위하고 맨 아래가 일치가 돼야 돼. 근데 그것도 원칙이어야 돼. 원칙.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럼 여기 누구야? 시장군수. 특광 그러면 특광이지. 그럼 도지사가 위반하면 도지사? 아니지. 도지사가 위반해도 시장군수가 되겠지. 도지사는 무조건 시장군수니까. 그 다음에 특광이 하면 특광 맞아. 국가계획이다. 그럼 국장이 위반했어. 그럼 국장이 열람한다? 아니지. 그것도 시장군수나 특광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원칙이야. 맨 밑에는.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그냥 생각 없이 시험자가 지문 나오고 이걸 읽는다고 맞았다 틀렸다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절차. 무조건 수립했으면 마지막 공고 열람 누가 해? 원칙적 수립자. 위반했으면 마지막 열람 누가 해? 원칙적 위반자야. 원칙. 그러니까 도지사나 국장이 한다. 이런 말은 잘못됐다. 3년 전에도 그게 출제가 됐어. 3년 전에도. 근데 그걸 못 찾아. 왜 틀린지를 몰라.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용어 하나를 배워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대로 써먹을 줄 알면 돼. 써먹을 줄 알면. 그거를 갖다 한 번 배우고 또 2번째 갔는데 또 적어놓고 뭐 이러시면 안 돼. 한 번으로 딱 끝내면 되지. 오늘 이제 오늘까지 배우면 공법은 70% 끝난 거야. 오늘 관리계획까지 딱 끝나잖아. 여러분 공법 70%가 끝난 거야. 나머지는 그놈 갖고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요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시험 끝날 때까지 우리 이제 진도 끝날 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말에 똑같은 말 그거 공부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요거 좀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것만. 그럼 외워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간단하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할 거니까. 자, 쉬었다가 이거 지우지 마세요. 요거는 지워도 되는데 요거는 놔두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려야 되니까.